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그 한 기사에서는 한국 성인 10명 중에 한 4명이 올해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2018년에 책의 해로 지정된 게 이제 무색하다. 이런 타이틀을 그 이제 기사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위기를 말하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건가? 그럴 수는 없겠죠.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이라는 책의 그 저자인 사사키 아타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19세기 암흑기 같던 러시아의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1850년 전후에 누가 무엇을 출판했을까요? 푸시킨이 1836년에 대위의 딸을 냈습니다. 고골리가 1842년에 죽은 혼을 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1846년에 데뷔작 가난한 사람들을, 톨스토이가 1852년에 유년시대를, 투르케네프가 1852년에 사냥꾼의 수기를 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뭘까요? 이 사람들은 어이가 없지요.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연달아 쓸 수 있었을까요? 이 말이 그 상황이 암울하니까 상황이 암울해야 비로소 좀 걸작이 나온다. 뭐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그저 이제 뭐 체념만 하고 있기보다는 우리가 못하는 것에 미리 슬퍼하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것. 그리고 때로는 이런 작은 시작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 금책바도 할 수 있는 것을 작은 것이라도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유튜브 라이브를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사사키 아타루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금책바 수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게 된 붉은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이 대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청자들과 인사, 댓글에 반응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 늦어서 그래요. 시간이. 네. 저도 네. 분명히 누가 이렇게 보시고 계시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뭐 댓글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이제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사실 금요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멤버가 있어요. 용도사님과 윤희님이 계십니다. 아직 까먹은 거 아니고요. 네, 저희 이제 두 분 매주 원래 팟캐스트 때는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한 에피소드씩 저희가 이제 올리고 있거든요. 네, 저희들이 다 이렇게 생업이 있고 또 각자 가정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내는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모이면 보통 3주분을 3회분은 3, 4회분을 같이 이렇게 막 녹음하거든요. 굉장히 나중에는 막 지쳐가지고 약간 헐떡거리면서 녹음하고 그랬는데, 라이브는 사정상 일단 저희가 장비도 좀 저희가 뭐 마땅치가 않고, 제가 그렇다고 뭐 말이 붉은 PD지 뭐 영상 편집 기술이 이렇게 막 센 것도 아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좀 포문을 열어봤고요. 저희 집에서 하는 거라서 큰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층간소음 지금 밤 12시가 다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헛웃음이 나오는 거는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걸 듣는 분들이 계시는지 아직 지금 확인이 안 돼요. 라이브인데 저는 그냥 일단 제 방송을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들어오시겠죠. 네.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되게 어려운 쉽지 않은 각자의 상황 속에서도 이걸 하는 이유는 사실 팟캐스트가 이렇게 저희한테 무슨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이런 게 계속 하는 거는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각자가 좀 책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좀 아직은 남아있고, 또 그런 여건에서 저희가 다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일반 기독 단체에서 저는 일을 하고 있지만 두 분은 또 출판 관계자세요. 어쨌든 책을 나름대로 좀 애정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한 1년 정도 넘게 같이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끼리 좀 우정이 쌓여서 그 원동력으로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유튜브를 하면 뭘 할 수 있을까? 이거 좀 고민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책 유튜버들이 좀 계속 북튜버라고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좀 계신데 저희 그런 걸 좀 모니터를 해봤죠. 그런 거를 보면 책 요약 정말 잘하시고, 또 책에 대한 컨텐츠 막 만드시고 재미도 있고 유익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또 굳이 저희가 또 이미 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더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이제 조금씩 보시는 분들이 살짝 반갑습니다. 좀 이렇게 부끄러우시죠? 댓글 이런 거 남기기? 네. 저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알아서. 저 되게 낯가림 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이 방송, 이거 하는 게 제 기적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책 요약하는 그런 방송, 그런 컨텐츠, 또는 이 책에 관한 컨텐츠만 우리가 이렇게 막 소화하다 보면 오히려 독서 시간이나 책을 실제로 읽는 시간이 좀 우리가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의심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 팟캐스트, 책 유튜브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의 마음가짐으로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는 방송이, 그래서 저희들이 좀 생각하는 꿈은 우리가 하는 방송이 좀 얼마나 많은 분들께 이게 도달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책에 대해서 좀 가까워지시고 실제로 책을 읽는 그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그런 게 저의 이 방송의 작은 목표라면 목표랄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보고 계시는데 부끄러우셔서 좀 잘 막 댓글 남기고 이런 티내기가 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뭔 소리. 네, 혹시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보시는 분들은 저희 나름 페이스북 그 좋아요 숫자가 400명이 넘는데 이 중에 한 최소 5, 6명이라도 오시지 않겠습니까? 네,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또 가급적으로 유튜브에 가시면 금요일 책에 빠지다를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이 나옵니다. 저희 지금 구독자, 제 대본엔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이렇게 써 있어요. 구독자 8명 보이시죠?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1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눌러주시면 이게 지금 부흥하는 거예요. 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광고라고 할 수 있는데, 책에 얽힌 사연, 또 요즘 읽는 책은 무엇인지, 또 어떤 고민이 있다, 이런 게 있으시면 그 내용을 저희 이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이벤트 같은 것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저 오늘 선물 준비해 놨거든요. 오늘 퀴즈쇼 이런 것도 있어서 맞추신 분들께 막 상품 보내드리고 이런 거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렇게 큰 선물은 아니지만. 저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
그러니까 프라이데이 북스인데요. 스에서 S가 두 개입니다. FRIDAY BOOKSS 골뱅이 gmail.com이거든요. gmail.com 프라이데이 북스 S가 두 개, 네,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도 저희가 아니 지금 댓글이 없는데 이런 거 막 저희가 계속 엄청 준비했죠. 카카오 플러스 친구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용과 이벤트를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니까 친구 신청 눌러주시고 그곳으로 이제 카톡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이 라이브의 컨셉은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니네가 뭐 지상파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할 말 없지만 저희가 형식도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비주얼로 저희가 막 승부할 수도 아재잖아요. 말빨도 딸리고 제가 또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좀 목소리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로도 좀 승부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그래도 한 60 몇 회까지 팟캐스트를 계속 해왔는데 이걸 이제 라디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딱 그래서 한 30분 정도만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요. 네, 최대한 저희가 좀 재밌게 해볼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댓글 안 남기셔도 지금 봐주고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오늘 이제 제가 가져온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책이냐 보이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예고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뭐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 일본에서도 당연히 엄청나게 뭐 국민 작가죠. 히가시노 게이고의 장편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오늘 같이 잠깐 미니 북토크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이제 알아보니까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제가 최근에 샀거든요. 몇 세냐면요. 어디 갔어? 네. 초판이 2012년 12월 19일에 나왔는데 올해 6월 25일 날 몇 세를 찍었을 것 같습니까? 같으세요? 몇 세? 이런 거 이제 막 댓글에 들어오고 하면 참 이제 답이 오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쉽지 않네요. 86세. 그래서 얼마 전에 100만 부 돌파 기념 이렇게 행사도 하고 막 연극으로도 만들어지고 그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네, 흐름이 좀 끊어져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게 페이스북하고 유튜브를 같이 하다 보니까 듣는 분들 많지 않으시지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네요. 이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되게 이제 첫 방송을 뭘로 할까 좀 고민하다가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좀 읽으신 그런 책을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는 또 저희 팟캐스트에서 소설 담당이거든요. 문학소년, 문학아재입니다. 한번 읽으신 분 계시면 티를 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고요. 티 안 내주셔도 제가 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2012년에 출간됐고요. 히가시노 게이고 하면 일단 딱 떠올려지시는 게 어떤 거세요? 당연히 이제 추리소설, 스릴러, 범죄소설 이런 거 좀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거 좀 어떤 책이 좀 떠오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책을 읽기 전에 그 책도 되게 유명한 책인데 용의자 X의 헌신 아시죠? 영화로도 제작이 됐고 누구냐? 배우 누구죠? 류승범 씨, 이효원 배우인가? 두 분 주인공이시고 우리 집엔 읽는데 읽진 않았어요. 그쵸? 이거
책꽂이에 되게 많이 꽂혀 있어요. 옛날에 그 막 가시고기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아주, 가시고기 아세요? 아버지 이런 거 아십니까?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뭐 100만 부니까 뭐 다 있습니다. 웬만한 집이면 한 5집 걸로 한 집에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 히가시노게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58년 이제 오사카에서 태어나셨고요. 나이가 꽤 되시네요. 60세 맞죠? 대학에서는 전기공학을 공부하셨고 원래 처음에는 엔지니어로 일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1985년에 방과후라는 작품으로 아마 되게 유명한 상이에요. 이것도 추리소설 쪽으로 에도가와 람포상을 수상해서 이제 처음 작가의 길로 들어서셨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비밀로 1999년에 일본 추리 작가협회상, 뭐 2006년에 용의자 X의 헌신으로 나오키상도 이거 우리나라래. 일본의 2대 3대 문학상 중에 하나거든요. 네. 하여튼 이분이 또 엄청나게 다작을 하시는 분입니다. 서점에 한번 가보시면 한번 매대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그러면 일본 소설 중에 베스트셀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히가시노게 이고가 한 4분의 1,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스릴러, 범죄 소설 이런 거 많이 애들이 많이 찾기도 하지만 이분의 특징은 또 굉장히 뭐랄까요. 그냥 하드코어한 그런 글을 쓴다기보다는 뭔가 본인만의 그 매력이 있어요. 뭔가 좀 낙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스릴러 범죄 소설에서는 그런 게 좀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없는데, 근데 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은 좀 굉장히 결이 다른 책이죠.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책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마법 같은 소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판타지죠, 판타지. 판타지가 섞이고, 판타지 소설이고, 일종의 약간 미스터리적인 자신의 어떤 장기가 섞여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분에 대해서 장르 작가라기보다는 이야기꾼에 가깝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저도 좀 동감이 됩니다. 이 책이 이제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은요, 총 5장으로 구성이 됐고요. 기묘한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그 설정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타지 색채가 굉장히 두드러져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판타지가 꼭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3명의 그 주인공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약간 좀도둑 그런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어느 이제 나미야 자파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배경은 현대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소설이 시작되는데 그 나미야 자파점에 들어간 주인공 3명이 주인공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고 그 3명으로 시작해서 각 다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그 나미야 자파점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의 이제 연결고리가 다 이루어져서 이 소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나미야 자파점이 무슨 오사카시 이렇게 배경을 하진 않고요. 그냥 어떤 시 외곽에 자리한 자파점이라고 되어 있고 30여 년간 비어있던 굉장히 오래된 가게였는데 이제 어느 날 여기에 3인조 좀도둑들이 숨어듭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이 몇 시간 전에 강도짓을 하고 경찰의 눈을 피해서 이제 달아다니다가 이제 거기를 쓱 들어간 거죠. 아, 집이 비었구나.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딱 짱 박혀 있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나미야 자파점 주인 앞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가 쓱 들어와요. 툭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일단 그 편지를 읽어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누군가가 자신들을 좀 노리고 장난을 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그 편지에 이제 답장을 자신들이 하게 돼요. 이제 옛날에 고민 상담의 편지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하나면 되겠지, 이것만 하고 그만해야지 했는데 편지가 계속해서 도착하고 어느새 이제 이 세 사람들이 이 편지에 답장하는 것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경찰한테 쫓기던 이 세 청년들이, 세 사람이 이제는 그 편지를 보낸 사람들의 사연에 언제 푹 빠져들게 되고 자신들의 일처럼 이제 그거를 이제 걱정하게 되는 거죠. 각 장마다 고민 상담 편지를 보낸 이들의 애틋한 이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수십 년 전 나미야 유지에게, 나미야 잡화점 옛날 그 처음에 만드신 분이에요. 나미야 유지에게 고민을 상담하는 편지가 무슨 이유로 현재는 비어있는 가게 우편함으로 들어왔는지, 과연 그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에 대한 비밀은 이야기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풀려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뭐 줄거리를 다 말씀드리는 게 이미 또 많은 분들이 보셨고,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 제가 읽은 특징은, 저도 사실 안 읽고 있었는데 요번에 요거 준비하면서 이제 좀 읽어보게 됐거든요. 이 서로 정말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 나미야 잡화점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서로 연결되는 판타지, 약간 마법 같은,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예, 그런 스토리텔링과 서사가 일품이고요. 이 서사를 교차하는 작가의 솜씨에 사람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원래도 문장을 굉장히 쉽고 잘 술술 읽히게 쓰시는 분인데, 네, 이 책은 또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장점이 극대화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혹시 읽으신 분들 안 계세요? 언젠간 나오시겠죠. 네, 괜찮습니다. 저는 제 녹음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이 방송으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혹시 뭐 이 책에 관련된 사연이나 이 책을 읽었던 어떤 경험, 느낌, 이런 것도 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계속 틈틈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라디오 컨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코너입니다. 두 번째 코너. 이 책 잠깐만.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짧게 오늘 메인 도서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었지만, 또 최근에 제가 주목한 책,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제가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네, 추천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할 책은요, 보이십니까? 제가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책을 저도 사서 보면 가장 좋겠지만 이게 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책입니다. 근방의 히어로가 너무 많사오니, 이 책입니다. 출판사는 황금가지, 장르 소설의 어떤 명가 같은 곳이죠. 황금가지에서 출판됐고요. 단편 소설을 모은 책들입니다. 이 작가님들의 면면이 화려합니다. 장강명, 김보영, 임태훈, DCDC, 필명리시겠죠? 구병모, 이수현, 곽재식, 듀나, 8분의 작가님들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책이냐면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장강명, 구병모 등 이 작가 8명이 선보이는 슈퍼히어로 단편집입니다. 약간 한국형이면서 이제 우리 그 작가들이 쓰는 슈퍼히어로 단편집. 드디어 댓글이 이제 오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용도사님 입장해 주셔서 저를 이제 응원해 주시고 계시네요. 붉은 PD 팬이래요. 고맙습니다. 뭐 댓글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땀을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렇지 뭐. 계속 그러겠어? 네. 이게 2015년에 이웃집 슈퍼히어로라는 그 단편집이 원래 나왔었고, 두 번째 그 단편집이 나온 거예요. 신라시대부터 근미래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장르를 넘나들며 슈퍼히어로라는 낯설고도 흥미로운 소재를 한국적 정서와 결합한 이색 앤솔로지로서 장강명, 구병모, 듀나, 아까 제가 소개했으니까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폭발적인 상상력과 날카로운 풍자를 담아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목 보니까 뭐 알골이 뭐죠? 근방의 히어로가 너무 많사오니, 저격수와 감적수의 관계, 웨이큰, 영웅도전, 캘리번, 주폭전사 관라전, 로그스 갤러리 종로, 이런 제목들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만
대충 내용을 소개하면 알골이라는 단편은 장강명 작가님이 쓰셨는데요. 알골로 지칭되며 한날 한시에 출현한 초인 셋, 우주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진 이들은 각성 중 일으킨 3건의 대형 사고 후 화성 궤도에 몸을 숨긴다. 작가로서 그들과 만나기 위해 떠난 나는 화성 궤도 위에서 기이한 장면을 목격한다. 이렇게 줄거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SF 하면 물론 이제 그 매니아들이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SF 장르에 좀 책으로는 좀 익숙하지가 않죠. 물론 영화, 드라마로도 이게 좀 이런 거 하려면 제작하려면 영화, 드라마도 돈이 많이 드니까 아직 우리나라의 어떤 제작 환경, 자본에서는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어쨌든 아직 SF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한국의 풍토에서는 좀 낯선 장르인데 그래도 요즘 많은 작가님들이 SF에 대해서 많이 도전하시고 계시고 팬들이 조금씩 저변이 넓혀져 가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이러다가 언젠가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대단한 그 외국처럼 SF 작가들이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이 책 잠깐만이었습니다. 이제 좀 라디오 같아. 커튼이 예쁘네요. 형수님 감각이라 믿습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이거 제가 뒤에 빨래 집게로 꽂아. 이게 자꾸 이게 아물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괜찮죠? 네 계속 말 좀 걸어주세요. 그래 이게 댓글이 오니까 제가 좀 이제 좀 할만해요. 이게 진짜 용도사님 나중에 저랑 같이 하면 내가 볼 때 우리가 한 3-4번만 좀 해보면 3-4번만 해보면 될 것 같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조명은 저희 이제 불 2개 다 켰고 형광등인데 옆에 여기 살짝 스탠드를 해놨어요. 나중에 이제 조명도 좀 구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조명이 방송되는 생명인데 좀 어둡나요? 좀 보시기에. 그럼 그날 제가 외박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시간을 다시 정해서 네 해봐야죠. 제 지인들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공유할 때는 꽤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뭐 들어오실 것처럼 옛날 거 생각하지 마시고 실명을 말해도 되나? 네 옛날 추억 네, 떠올리시는 거 감사합니다. 네 잘 가신 것 같은데 그분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 용도사님이 옛날에 그 효시적에 용이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책 소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지금도 찾아보면 있죠? 네, 한번 용이환이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풋풋한 용이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용도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게, 제가 마지막 코너는 퀴즈를, 흑역사 아니에요. 네, 자존감을 높이시고,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어차피 이거를 이렇게 하죠. 지금 퀴즈 푸실 분은 없는 것 같고 좀 일찍 해야겠어요. 이게. 네, 일찍 안 해서 그래. 네. 스스로 되뇌어 봅니다. 아까 저랑 만나셨던 저녁 식사 같이 하셨던 지인분들도 막 들어오겠다고 막 그러셨는데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구독 눌러주셔서 저희 10명 됐어요. 구독자 10명. 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멤버 중에 한 분인 윤희님은 주무시는 것 같은데? 네. 체력이 중요하죠. 네, 잠을 많이 자야 또 일도 잘할 수 있고. 네, 자 마지막 코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 북 퀴즈 온 더 블럭. 다시 북 퀴즈 온 더 블럭. 네. 그래서 많이 들어보신 제목 같겠지만, 네, 제가 지어낸 거고요. 창작했습니다. 저희 이 퀴즈를 들으시고,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저희 카톡 플러스 친구가 있어요. 원래는 제 번호를 공개해서 거기다 문자를 보내달라고 할까 하다가, 그건 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네, 괜한 걱정이죠. 저희 카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시면, 근데 거기다 이제 카톡을 보내주세요. 답을.
이메일로도 보내주셔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하시죠. 지금 네, 누군가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지금 스트리밍 라이브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이걸 영상 편집본을 이제 올릴 건데, 그걸 하여튼 언제든 이 퀴즈의 정답을 가장 먼저 카톡 플러스 친구 혹은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께는 상품이 있습니다. 두 분께. 저희 사비 털어서 하는 거라 이해해 주십시오. 무려 편의점에서 교환 가능한 커피 기프트콘. 저희 짠내 폭발하네요. 네. 용도사님 열일하신, 저 이거 되게 힘들어 보이죠, 지금. 되게 힘들어 보여서 지금 막 유튜브 혼자 다 남겨주시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진정한 연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좀 리허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댓글을 보면서 이렇게 멘트하고 이런 게 좀 저도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 초보잖아요. 전설이 될까요? 이게 전설이 될 오늘의 첫 방송.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제가 약속한 대로 진짜로 퀴즈 내겠습니다. 자, 오늘의 북퀴즈 온 더 블럭 문제 갑니다. 저희가 오늘 다룬 제목이 책이죠. 나미야 잡화점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서 첫 번째 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좀도둑 청년 3명이 있는데요. 이 3명의 이름을 주관식입니다. 순서는 상관없이 이 좀도둑 청년 3인방의 이름 3명을 보내주신 분께, 분께 아니야. 잠깐. 가장 먼저 보내주신 2분께, 관계자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 양심이 있지. 우리끼리 주고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가장 먼저 보내주시는 비관계자 2분께 편의점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카톡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 카톡으로만 하죠. 왜냐면 이메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취소. 다시. 네. 가장 저희 금책바 카톡 플러스 친구로 정답을 가장 먼저 보내주신 2분께 편의점 교환 가능한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 검색해도 나오고요. 어느덧 이 라이브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즐거우셨습니까? 2분이 더 듣고 계세요? 유튜브에서? 아니 이게 제가 좀 다루는 게 좀 서툴러가지고 몇 명이 접속하고 있는지가 어렵네. 동시에 막 뭘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저기 3명. 그러니까 2분이 더 듣고 계신다. 감사합니다. 진짜 댓글 안 남겨주셔도 진짜 감사합니다. 봐주신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드리고요. 네. 이분들 진짜 아까 제가 내드린 퀴즈 푸셔서 기프티콘 받아가십시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미니 북토크로 다뤘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오늘 이제 대망의 첫 라이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소설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번역자죠. 옴기니의 말, 거기에 제가 좀 꽂힌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소설을 옮기신 양윤혁 선생님은 굉장한 분이시죠. 여러분이 아는 굉장히 유명한 일본 소설 한 3권, 2권 중에 한 권은 이분이 번역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상도 받으셨고요. 무슨 상이었지? 네, 옛날에 저도 이 책 읽어봤는데 히라노 게이치로라는 또 유명한 일본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데뷔작이죠. 일식이라는 소설을 번역해서 일본 고단샤가 굉장히 유명한 뭐라고 하지? 저명한 그런 출판사예요. 고단샤가 수여하는 노마 문예 번역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뭐 히가시노 게이고 책도 많이 하셨고 아사다지로의 철도원 철도원도 이거
이분이 번역하셨네요. 1984 무라카미 하루키, 오쿠다 히데오의 남쪽으로 튀어,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네, 양민혁 선생님이 번역하셨는데 그분이 적으신 옴기니의 말을 제가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연히 꽂힌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매진했다. 부모 형제의 눈에서 눈물을 빼가면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오로지 그 길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무심한 세월만 흘러갈 뿐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고 초조한 마음만 쌓여간다. 나는 과연 재능이 있는 것일까? 스스로의 재능에 대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의심은 인간에게서 모든 의욕을 빼앗아간다. 그런 때에 당신의 노력은 절대로 쓸데없는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믿어주세요.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까지 믿어야 합니다. 라는 답장이 날아온다. 주위의 능력자들은 휙휙 앞서가는데 나 혼자만 한참 뒤처진 채 아둔한 노력으로 때우고 있는 것 같아. 문득 더덥고 슬퍼질 때는 이 말을 주문처럼 외워볼 생각이다. 생선가게 뮤지션님, 당신의 노력은 절대로 쓸데없는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은 되게 공감하실 내용이죠. 저 용두사님이 댓글에 이 전설의 편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방송인 나중에는 그럴지 안 그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정말 옛날이죠, 고등학생 때니까요, 불과 한 5년 전입니까? 제 고등학생 때니까 제 꿈이 PD였어요. 근데 이제 제 성적을 아는 저희 부모님은 이제 웃으셨죠. 막 이러면서. 그때 이제 신문방송학과가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제 고등학생 때는 이제 인터넷도 없고, 그렇지, 인터넷이 없었죠. 그러니까 뭐 PD가 되려면 당연히 신문방송학과에 가야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시대 아니고요. 네. 제가 왜 PD를 하고 싶어졌냐면, 옛날에 모래시계 아시죠? 중학교 때인가 나왔는데, 모래시계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제 그 뒤로는 굉장히 그런 한국 현대사를 막 관통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최고는 모래시계 아닐까, 그런 생각 지금도 하는데요. 모래시계를 보고 너무 제가 그때 감명을 받아서, 꿈이 PD였지만 이제 이런저런 여러 하다 보니까, 살다 보면 꿈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게 불행하다 생각이 들지 않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 팟캐스트를 작년부터 이렇게 제가 하면서 붉은 PD라는 일종의 가명을 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을 읽으면서 저는 약간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남들이 직업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PD는 아니죠. 지상파, 그런 케이블의 유수 방송국의 PD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방구석에서 라이브를 해도 나름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옛날에 생각했던 제 성적과 무관하게 꿨던 꿈들이 과연 쓸데없는 걸까? 제 스스로 좀 위안을 삼아보면서. 우리 용도사님 진짜 열일해 주시고 계시는데, 혼자서 막 댓글 다 남겨주시는데, 제가 금책바의 최민수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나이상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유명한 대사 뭐죠? 고현정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뭐지 이게?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네, 그거. 네, 오늘 첫 번째 저희 라이브 방송은 오늘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에 대해서 같이 제가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관계자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